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지수보다는 이슈에 집중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거래소 쪽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71포인트 선 현재 예상 마감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선이면 237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장중의 흐름보다는 약간은 낙폭이 줄어든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내내 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는 흐름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상승권이었습니다. 결국 마감도 강보합권 수준 711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면서 710선에 대한 지지는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기관에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아니고 투신 쪽에서 물량이 많네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까지 골고루 매도세가 흘러나오면서 총 합계적으로 1,6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200억 원 정도의 매도세 나타나고 개인만 홀로 외롭게 매수하는 흐름들 관측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는요.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잡혀 있고요. 기관은 매도입니다. 다만 큰 물량은 아니고 200억 원 정도의 매도세 나타나고요. 개인은 300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 4,000계약 넘게 오늘 팔자세고요. 기관은 오히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종목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상한가로 마감 예정되는 종목들 찾아볼게요. 거래소 쪽에는 없네요. 오늘 도달한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장중 도달이었고요. 일단 마감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 세 가지 종목이 현재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 오전장에서도 시장이 크게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반응을 해줬는데요. 셀바스 AI는 또 개별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오늘 11,450원 부근에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시면 KT 알파입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7,770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장은 확실히 인공지능이 키워드였어요. 이 KT가 조만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단독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개장 전부터 크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지금 KT들이 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KT의 콘텐츠와 유통 부문의 자회사가 KT 알파입니다. 그래서 KT 알파를 포함해서 오늘 KTCS, KTIS 모두 급등세가 나왔는데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모두 다녀왔고요. 끝까지 시세 유지하는 쪽은 KT 알파 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지 하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현재는 없고요. 거래소부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움직였는지 조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막판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좀 치고 올라오네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엮이나 했는데 개별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블 CNC, 미샤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매각자 측이 투자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투자 설명문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매자에 대한 접촉이 본격화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에이블 CNC 오후장에서 솟구치는 모습 현재 관측되고요. 그 외에는 항공주들이 좋습니다. 에어부산, 티웨이 홀딩스, 현재 티웨이 항공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일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서 동남아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을 취향지로 갖고 있는 LCC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현재는 13% 정도로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도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추천주에도 나왔던 FNF도 오늘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14만 원 선에 대한 돌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FNF 이 종목도 중국 쪽의 리오프닝 수혜도 받기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 쪽 또 국내에서도 MLB와 디스커버리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센 우선주도 거래 제한폭으로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 않고요. 말씀드린 KT알파와 셀바스 AI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리스트를 보시면 오늘 코스닥 종목들에서 확실히 이슈 플레이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모두 신기술대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이 중에 한 종목만 갖고 계셨으면 오늘 수익이 났을 그런 하루입니다. 로보스타가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3시 구간 거래 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웨이버스, 딥노이드, 벨로프 이런 종목들 함께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웨이버스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딥노이드는 또 AI 관련 종목으로 함께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벨로프는 조금 개별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벨로프 유상증자 결정이 좀 나왔네요. 이런 소식들 소화하면서 오늘 장 급등하는 흐름인데 이 벨로프는 또 중국의 게임 판호와 관련된 발급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RBW 아래쪽에 이지케어텍도 함께 올라옵니다. 유상증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해성TPC, 로보로보 같이 로봇 종목들 마지막에도 9% 이상의 상승 탄력 현재 구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봐드리면요. 거래소에서는 현재 금비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어제 급등했던 제주은행도 7%대 하락세입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라든지 이유가 없이 시가총액 종목들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는 하락세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우딘 퓨처스 그리고 오리콤이 두 자릿수대 하락세, 신라 SG까지 현재는 관측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오크레마도 현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플랫폼 종목들이 일단은 좀 방어를 해주다가 막판에는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훈풍으로 좋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 전환하거나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1월 18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주 중반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주변국 증시는 어땠을지 오늘 일본 쪽에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마감이 됐는데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26,79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에서 볼 게 좀 많죠.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쏠렸습니다. 일본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중에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추세죠. 초저금리 정책을 꾀해왔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정책이 바로 YCC 정책입니다. 이 YCC 정책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제하는 정책인데요. 사실 지난달에 금융정책 회의가 열렸을 때 이 10년물 금리 상한을 높이게 되면서 통화정책이 초저금리에서 이를 탈피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0.1%대로 마이너스 금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은행의 신중론이 힘을 받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7%로 이 하향 조정했고요. 일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은행이 원래 보수적인데 두 달 연속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중론을 취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본 증시는 이 결정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 훨씬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것이고요.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이 금리 왜곡 현상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일본도 정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 회의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증시 영향이 일단 가장 컸고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강보합권 수준이네요.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으로 3,227포인트 터치하고 있고요. 이 심천 종합지수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11,818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탄력이 좀 높지가 않은데 위안화가 좀 절하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되는 두 가지가 맞물린 지점에서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류어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발언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부동산의 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경제가 올해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 항생지수도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21,647포인트 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실히 아시아 증시가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이후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유지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현재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가보겠습니다. 환율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가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에 좀 나타내면서 7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1240원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막판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1원 30전 결국에는 내렸고요. 1237원 4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1240원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장중에 7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하락과 상승폭이 8원 정도로 크게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하락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와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 마무리 어떻게 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간 미증시가 실적 발표에 따라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이틀 연속 하락한 뒤여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지만 소폭의 오름세로 그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종가는 2368.32포인트에서 약보합대 오늘 하락세로 마쳤고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1.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먼저 분봉 차트를 체크해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잠시 2380선까지 턱걸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래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낙폭을 키우면서 2370선까지 이탈하더니 오전 중에 2356포인트에서 저점을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2360선권에서 오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막판 들어 탄력을 조금 받는가 했지만 오늘 2368포인트 선에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120일 이평선 아래로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부 들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개인과 동반 매수 우위로 마쳤는데요. 개인은 장 초반부터 사들이면서 오늘 1,488억 가까운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 725억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2,153억의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은 하락한 반면에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1.58%의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그 뒤로 기계 섹터와 운송장비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운송장비 섹터가 1.3%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건설 섹터가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했던 업종은 섬유 의복 업종인데요. 오늘 F&F가 리오프닝 기대감에 또 엔터사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오늘 장중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F&F 상승 주도하면서 섬유 의복 업종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요. 그 뒤로 오늘 항공주가 오늘 강세를 연출하면서 운수창고 업종이 1.4%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통신 섹터, 보험 섹터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 상승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가 0.5%가량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먼저 반도체 종목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9%가량 밀리면서 64,400원 터치하고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가량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85,1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테슬라가 상승한 덕분에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했지만 오늘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장중에 상승했지만 오늘 막판에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LG화학과 삼성 SDI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LG화학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오늘 장 1%가량 밀리면서 61만 3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이오주도 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막판 들어서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보합권 유지하면서 79만 3천 원 터치하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역시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종가 막판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오늘 0.3%가량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종가는 16만 4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오늘 현대차, 기아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장중에 1%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낙폭은 조금은 줄였지만 0.9%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아 역시 0.46%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가 끝까지 좀 탄력을 지키면서 1%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하지만 카카오는 막판에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61,600원 터치하면서 약보합권대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챗 GPT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KT가 초거대 챗봇형 AI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 주요 금융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T는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한국판 챗봇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상용화하기 위해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 소식 이후로 챗봇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챗봇 서비스가 출시될 거란 소식 나오면서 KT 그룹주들 동반해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KT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통신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KTCS가 20%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KTIS가 7.4%가량 상승했고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이면서 꼬리는 달았습니다. 또 그 밖에 관련주들 KT알파가 코스닥에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7,77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플레이디가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지니뮤직과 이니텍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그리고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에 투자한 SV 인베스트먼트까지 같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종가 5.6%가량 상승하면서 2,18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코로나 유행 이전에 비해서 매출은 14%가량 증가했고요. 또 순이익은 30%가량 더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 방역정책 완화 이후로 해외여행 심리가 회복된 데다가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객도 늘면서 오늘 LCC 항공주와 대형 항공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에어부산이 14% 이상 상승하면서 3,78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티웨이홀딩스가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LCC 항공사인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일제히 상승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그룹주들 그리고 대한항공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9%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04포인트 올리면서 711.75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전까지 계속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710포인트 선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점심 구간 들어 다시 좀 상승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0.3% 이내의 강보합권 부근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 오름세는 좀 제한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이 가장 크게 매수하면서 240억 가까이 순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20억의 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코스닥 팔았는데요. 오늘 227억의 순 매도세를 출회시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래도 장중에 좀 상승하는 종목이 좀 많이 보였지만 오늘 막판으로 좀 보합권으로 좀 부각이 된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 좀 장중에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움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지만 0.5%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끝까지 상승을 좀 지켜주면서 1.32%의 오름세 지키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대체로 좀 부진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가량 밀리면서 57,600원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HLB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3750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1.6%가량 밀리면서 45,300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펄어비스는 상승했습니다. 44,400원 터치하면서 0.8%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엔터 콘텐츠주들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이 2.5%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83,3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JYP 엔터, CJ ENM이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CJ ENM 탄력이 가장 컸는데요. 오늘 장 5% 이상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로블록스의 12월 1일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좀 받았는데요. 또 올해 하반기에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셀바스 AI가 거래량까지 쏠리면서 오늘 장 26%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 11,15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렌텍이 9.45% 상승했고요. 그 밖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역시 3%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주인데요. 네, 최근 들어 로봇주가 테마주를 넘어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소식에 이어서 또 지난 CES 2023에서도 로봇이 주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혔는데요. 또 오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관련 호재들까지 나오면서 오늘 좀 매기가 같이 쏠렸습니다. 오늘 로봇주 가운데 로보스타가 26%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26,8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로보티즈가 5.6%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로보로보가 오늘장 9.6%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7,65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